제가 이번 시간에는 수시와 정시 지원을 위한 등급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대학을 갈 때쯤 되면 저 역시도 이제 매번 기사를 쓰다 보니까 어제까지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수시 지원 전략과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기사를 썼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예를 들어 뭐 연대를 쓰든 고대를 쓰든 아니면 한양대를 쓰든 뭐 이렇게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제 거를 100%다 기억하고 있다면 머리가 대충은 기억하고 있죠. 그냥 어느 정도 대략. 근데 그것에 대한 모든 숫자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저의 뇌는 아마 이게 아마 정신 이상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하루에 기사 쓰는 것들이 꽤 많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타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또는 저는 이제 경영자이기도 하고 또는 학교 또 이게 강의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매번 매일매일 다른 자료를 보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매번 교육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대한 또 직업에 대한 신경을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가 문과 갈지 이과 갈지에 대한 질문부터 생각을 해보면 막 헷갈리는 거죠. 도대체 그때 당시에 내 옆에 있는 과가 내 옆에 있었던 과는 알지만 계열이 다른 그 경우에는 도대체 무슨 과가 있었는지 거의 기억도 안 나죠. 저의 경우는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아이들은 예를 들면 경희대는 몇 등급이 대학을 가요? 뭐 당연히 1등급 2등급? 그러면 예를 들어 한양대는 몇 등급이죠? 이런 경우에 막 헷갈리게 되죠. 몇 등급이지? 당연히 1등급이지 않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제가 이제 그나마 상위권 대학을 중앙대는 몇 등급? 뭐 이렇게 하면 그럼 한양대가 좀 더 좋으니까 아니면 서울대가 좀 더 좋으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에 있어요. 광운대는 그럼 명지대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의례껏 당연히 알 것 같은데 당연히 모르는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 학부모가 꼭 알아야 될 대입 노하우를 쓰면서 우리 엄마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무엇일까? 또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스스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의 어떤 대략적인 아마 등급을 알고 나면 그러니까 대학의 랭킹을 싹 다 적어준다 이것보다도 등급 정도를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요거라면 우리 이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인서울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서울의 최저점이 되는 대학과 수도권에서 전철로 갈 수 있는 대학이라면 전환권까지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정시에 대한 백분율을 놓으면 인서울대 컷 중에 명지대 문과의 경우에 백분율 기준으로요. 문과의 경우에는 83점에서 85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과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은 한 80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의 경우가 문과가 80점에서 83점. 아까 이 명지대 문과에 비해서는 한 2점 정도가 낮죠. 이과의 경우가 77에서 80점 정도이죠. 국립대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주로 지방에 그나마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은 지방 거점 국립대나 내지는 인서울대학에 이제 올라오려고 하니까 이런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충남대 문과의 경우가 83점,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명지대보다 비슷하거나 살짝 좀 모자란 거죠. 충남대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부모 세대하고 다른데요. 학부모 세대는 당연히 충남대가 훨씬 더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이 급속도로 더 진행이 되면서 이제 수도권 대학의 아이들이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뭐죠? 이 경기도와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비율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죠? 다른 타 시도에 비해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더 많아요. 51%, 2%가 그 이쪽 서울 경기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결국은 명지대가 지금 충남대보다 더 좋다는 거 아니에요? 학부모 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과는 학과에 따라서 이제 77에서 80점 정도인 거죠. 이 77에서 80점 정도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게 충남대학교 거점 국립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하고 비슷한 레벨의 정도인 거죠. 이 수능 정시에서. 수능 정시에서 그렇다는 것은 수시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등급이나 이제 정도, 아이의 능력치의 정도가. 이게 이제 예전과는 전혀 다른 기준인가.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학부모 때 있었던 그런 정보만을 가지고 지금의 대학을 판별해서는 좀 곤란한 거죠. 충북대의 경우는 아무래도 충남대보다 좀 처지는데 문과가 80점, 이과가 75점인 거니까 덕성여대, 동덕여대보다도 충북대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좀 기준이 많이 달라진 거죠. 강원대 문과는 77점, 이과가 73점. 미죠. 단국대 천안 4등급의 상위 정도이지만 문과가 75점, 이과가 70점. 순천향대가 4등급의 중 정도로 문과 70점, 이과 65점. 호서대는 4등급의 하 정도의 점수로 문과 65점, 이과 60점 선이다. 선문대, 남서울대, 백석대는 5등급대 60점 정도로만 하더라도 뭐 좋은 성적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수시 선발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정시 선발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왜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하다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왜 유리할까요? 일단 왜 유리하기 이전에 걔네들이 좀 더 똑똑해요. 아니 똑똑한 아이들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간다는 것을 무시하고 일반고와 특목고를 똑같이 비교하니까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하다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 있는 거잖아요.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많이 있는 아이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수업의 질도 살짝 높아지죠. 이런 격차들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지만 그렇다 그래서 일반고에 다닌다 그래서 그러면 뭐라고 하죠? 불리하냐? 유리할 수가 있어요. 상위권 아이들은. 근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학교의 전략도 있을 수 있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전략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전략이라는 게 곧 엄마의 전략인 거죠. 학부모의 전략인 거죠. 왜냐하면 학교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 것은 사실은 착각이죠. 혹시 돈 따로 내고 계세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내고 계신가요? 학교의 선생님들은 자기 직업입니다. 교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직업이에요. 물론 예전에 자기가 이 대학생 때 가졌던 면접 때 뭐 그때 당시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었을 때니까 면접도 없었겠지만 설령 면접이 있었다고 해서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이 교육 백년지 대계를 위해서 뭐 이러면서 막 썰을 풀면서 어쨌든 합격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정신을 10년이 지난 또는 20년이 지난
그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어요? 아, 우리 직업을 놓고 봐도 막 회사에 처음에 만약에 삼성전자 들어갔다고 하면 내가 정말 이 회사에 가서 정말 충성을 다할 거야라고 가지만 실제로 뭐 1, 2년 다니다 보면 이미 그게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왜 월급이 이렇게 적은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다 보면 충성도도 약해지고 그게 이제 교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만 일반적인 직업 기준에 비하면 조금 더 나은 어떤 가치 기준이나 도덕적 기준은 있을 겁니다. 단순히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 아이가 그냥 1등 하니까 내가 무조건 도와준다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아이가 만약에 부침성도 좋고 한마디로 싸가지도 있고 또 막 인사도 잘하고 정말 선생님 말씀에 집중도 잘하고 또 선생님이 강의하고 있다면 강의하는 중간에 질문도 막 하고 그리고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 선생님 수업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 아이 인성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도와주게 되는 경우 이런 아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아이라면 당연히 이 사람의 이 인지상정 아니에요? 당연히 더 이게 하게 되죠. 지금 이제 그 예전에 우리 학부모님들 세대에 보면 왜 봉투 준비해서 이렇게 학교에 갖다 주다가 아예 이제 그것도 완전히 차단하는 이유가 뭐예요? 봉투 갖다 주면 아무래도 더 잘해주잖아요. 요즘은 봉투는 주진 못하지만 아이가 기본적으로 싸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래야 좀 달라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말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좋아하고 학생부 종합에서도 이 기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특목고 자사고에서 여기까지 넘어왔던 이유는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더 가능하다. 그리고 그 똘똘함의 정도가 아이들의 똑똑함의 정도가 더 확실히 드러나게 돼서 더 이 선생님들한테 자극이 되는 거죠. 아니 매번 뭐 비슷비슷한 류의 공부 못하는 애들만 있다가 어떤 애가 매우 특출나다고 하면 일단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보면 이 아이의 그 똘똘함 정도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사고 특목고 아이들을 기록을 생각해 보자고요. 얘도 똑똑하고 쟤도 똘똘한데 조금씩 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고를 확 드러나니까 그런 면에서도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특정 학교가 유불리가 있다 없다는 물론 학교의 어떤 기준, 뭐 교장이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발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특목고 자사고나 일반고의 어떤 유불리에 대한 기준은 기준점의 차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시, 정시, 등급대별 학과라고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 36개 대학, 그 다음에 이제 경기권 25개 대학, 29개 대학, 강원 8개 대학에 대해서 이제 여기 쭉 다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면 서울대는 당연히 1등급이죠. 광운대는 몇 등급일까요? 서울대가 1등급이니까 4등급일까요? 그렇진 않죠. 아무리 그래도 서울권은 어찌됐건 한 3등급 이내라고 하니까 광운대는 2등급에서 3등급 정도의 사이의 아이들. 명지대는 몇 등급일까요? 예, 당연히 3등급. 예, 동국대 2등급, 뭐 당연히 고려대 1등급, 상명대 3등급, 서강대 1등급, 이화여대는 몇 등급일까요? 그 1등, 1, 2등급. 물론 이제 이 아이들이 수시, 정시 또는 이런 기준을 놓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시 기준에 조금 가까울 수 있지만 어쨌든 1, 2등급, 1, 2등급.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가 이제 1등급에서 2등급 사이. 1등급도 있는 과도 있고 없는 과도 있고 뭐 2등급 초반대의 과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숭실대는 2, 3등급. 뭐 예를 들어 국민대 2, 3등급. 추계예술대라고 있죠. 어디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요게 그 4, 5등급. 어쨌든 인서울에 있습니다.
삼육대, 뭐 총신대, 성신여대, 서경대, 이 3등급대죠. 경기 인천 중에 경인교대 2등급, 한국외대 2, 3등급 이렇게 쭉 있거든요. 가천대 3등급, 당국대 3등급, 아주대 3등급, 인하대 3등급, 한경대 3, 4등급.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의 이제 정시 기준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기준 하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시 등급을 할 때도 이게 학교마다 물론 사정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대략 이 정도의 등급대이니까 준비를 해도 충분히 이 정도 때라고 하면 뭐 지원이 언제나 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등급대를 뭐 예를 들어 뭐 이 대전 충남북 또는 광주 전남북, 대구 경북도 있는데 포항공대 당연히 1등급일 거고요. 이 계명대가 3, 4등급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경북대 2, 3등급, 한동대 3등급, 뭐 동양대 4, 5등급, 뭐 대구 가톨릭대 3, 4등급, 대구대 3, 4등급, 위덕대 4, 5등급, 경일대 5등급, 이제 부울경 쪽으로 넘어가면 부산대 2, 3등급, 부경대 2, 3등급, 한국해양대 2, 3등급, 경남과기대 3등급, 경남대 3, 4등급, 고신대 3, 4등급, 뭐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했던 그러니까 알려드리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엄마들이 이 아이들의 또는 우리 엄마나 우리 아이들이 대략 이 정도 때의 이 성적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자기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이 등급에 의해서 이 등급대로 정시 기준이라면 이런 등급으로 가는 게 아니라 100분율로 가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시에서도 준비를 할 때, 이 정도 급이라면 보통 학생부 교과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정도로 이 등급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등급을 알고 모르고 간에 만약에 뭐 대전 지역에 이제 사는 학부모라면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대전 충남북 31개 대학 중에 대전 쪽이면 대전에 이제 8개인가요? 이 대학들이 있잖아요. 뭐 배제대, 모건대 또 뭐죠? 충남대, 뭐 한남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충남대가 2, 3등급이고 한남대 3, 4등급, 배제대 4, 5등급, 우송대가 3, 4등급, 그 다음에 모건대가 4, 5등급, 뭐 이렇게 이제 3, 4등급, 4, 5등급에 주로 배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학교는 이제 5등급 대도 있겠죠. 뭐 중원대, 영동대.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충남북 전체니까 이게 예를 들면 뭐 어디죠? 중부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부대? 중부대가 이제 4, 5등급, 5등급, 중부대가 한 5등급 정도 될 것 같은데 4, 5등급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아이 중에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아이들도 대학에 이게 진학했거든요. 수시에서도 물론 진학을 했고요. 다만 전반적인 기준이 한 요 정도의 기준이라고 하는 정도로만 인식을 해도 우리 학부모들이 크게 도움이 될 거다. 또 하나는 이 정도니까 우리 아이를 이거보다 더 낮은 뭐 정말 그 아이들 별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적이 매우 낮은 경우 6등급 뭐 이렇게 되면 거의 엄마들이 별로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을 쓰진 않잖아요. 다만 이런 아이의 학부모라도 내지는 이런 아이라도 이 정도만 조금만 더 하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뭐 그래서 아이가 자기의 등급을 좀 올려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향성 그런 설정 때문에도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